미국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정치가 아닌 소비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한 사람의 외침. 그 외침은 중국을 뒤흔들었고 아시아 전역을 바꿨습니다. 믿음과 자존심 사이에서 그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선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화웨이에서 10년간 일했던 마케팅 팀장 차오이라고 합니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저에게는 당연히 미국 브랜드가 최고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아이폰,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의 상징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화웨이에서의 10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말단 사원이었지만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들과 경쟁하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슬금슬금 시작된 미국의 제재는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를 겨냥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구글 서비스 사용 금지, 반도체 공급 중단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재 발표 다음 날이었어요. 평소 활발하던 동료 장밍이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물었거든요. 차오이, 넌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황에서 계속 여기 있을 수 있겠어?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상하이로 가서 독립적으로 일해볼 생각이야.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미래가 보이지 않아.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미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어요. 단지 상황이 어려워서 잠시 피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상하이에 와서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10년간 대기업에서만 일했던 저에게 혼자 사업한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시장의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푸동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시장 조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분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요즘은 미국 제품 사기가 좀 그래요. 왠지 찜찜하다고 해야 하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들 돈을 벌어다 줄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며칠 뒤 또 다른 곳에서 만난 대학생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아이폰을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샤오미도 충분히 좋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여전히 미국 브랜드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의 산물일 거라고 여겼거든요. 상하이 거리를 걸으면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과연 미국 브랜드만이 정답일까? 화웨이에서 겪었던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으로 우리를 짓밟으려 했던 그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미국 브랜드만 믿던 제가 과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지,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컨설팅 업무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중 갈등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전역의 반미 감정이 폭발적으로 확산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중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변화를 느낀 건 상하이 난징로에서였어요. 평소 북적이던 애플 스토어 앞이 한산해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신제품 출시일에는 긴 줄이 늘어섰는데 그날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궁금해서 지나가던 젊은 남성분께 물어봤습니다. 요즘 아이폰 안 사세요? 라고 물으니
그분이 단호하게 답하더군요. 미국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그들 제품을 사야 해요? 이제 화웨이나 샤오미 쓸래요. 그날 이후로 제가 목격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베이징에 출장을 갔을 때 지하철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 아주머니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그런 거 쓰지 마라. 우리나라 제품도 충분히 좋은데 굳이 미국 것을 써야 하겠니? 젊은 여성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맞아요. 다음엔 화웨이로 바꿀 생각이에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광저우의 한 대형마트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나이키 매장 앞에 우리는 미국 브랜드를 팔지 않습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고객들이 먼저 요구했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미국 제품은 진열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출이 떨어져도 상관없다면서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심천에서 만난 IT 업계 종사자 왕리밍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원래 애플 제품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완전히 돌아서셨더라고요. 전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다 썼어요. 하지만 이제 다 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술을 훔쳐간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우리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국민적인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웨이보에서는 미국 브랜드 불매 해시태그가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제품 대신 중국 제품을 추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미국 제품을 거부하면서도 완전히 서구 제품을 포기하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일본이나 독일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거였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하이 시내 한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점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 화장품 문의가 정말 많아졌어요. 미국 브랜드는 안 쓰겠다는 분들이 한국 제품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이 단순히 화장품에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가 단순한 불매운동을 넘어서는 무언가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미국에 대한 반감 표출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로 한국이 조용히 부상하고 있었어요. 미국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어느 해 가을, 저는 우연히 한국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훨씬 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상하이 홍커우 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어요. 라면 코너를 지나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신라면을 카트에 담고 계시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한국 라면 드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요즘 우리 가족은 한국 제품만 써요. 믿을 수 있거든요. 미국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도 없고 품질도 좋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화장품 매장에서는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고 전자제품 코너에서는 삼성과 LG 제품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베이징 출장에서 만난 대학생 리샤오유가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제품은 미국 제품만큼 좋으면서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존중해주는 느낌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제품의 인기가 단순히 품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건 일종의 동질감이었거든요.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의 친근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느낌 말이에요.
광저우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일하는 장웨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요즘 삼성 제품 문의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한국 제품은 기술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상하이 시내 한 한국 마트를 찾았는데 중국인 고객들로 북적이더라고요. 마트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코로나 이후로 고객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30대 직장인 여성 천메일인과의 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회사 사람들은 이제 한국 브랜드만 써요. 한국 제품을 쓰는 게 우리의 가치관과 맞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히 제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였던 거예요. 한국을 선택한다는 건 미국식 패권주의에 대한 거부이면서 동시에 더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저는 드디어 결심을 내렸어요.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트렌드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중소기업 제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한선이라고 지었어요. 한국을 선택한다는 의미였죠.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건 슬로건이었어요. 고민 끝에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만 씁니다라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좀 과감한 선택이었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도전은 한국 중소기업들과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부산의 한김 제조업체, 경기도의 작은 화장품 회사, 전주의 전통식품업체 이런 곳들과 하나하나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경상도의 한 젓갈 제조업체 사장님과의 통화였어요. 중국에서 우리 제품을 팔겠다고? 정말이야? 라며 반신반의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플랫폼을 오픈했고 처음에는 지인들에게만 알렸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특히 상하이 지역의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첫 주문은 김치였어요. 상하이에 사는 리윈화라는 주부분이 주문하셨는데 받아보시고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제 집에서도 정통 한국 김치를 먹을 수 있네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 달 만에 주문량이 10배로 늘어난 거였어요. 고객들의 후기도 정말 좋았어요. 한국 제품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이제 미국 제품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고객이 베이징의 왕샤오밍이라는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원래 애플 제품만 썼는데 요즘 한국 제품들을 써보니까 훨씬 만족스러워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진짜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건 상하이 주부들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문량이 평소의 5배로 늘어났는데 상하이 주부들 사이의 채팅방에서 한선이 소개되면서 그런 거였어요. 우리 이제 한국 제품만 쓸까요?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순식간에 퍼진 거죠. 6개월 만에 플랫폼 회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고객들의 만족도였습니다. 한국 제품을 쓰는 게 우리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고객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플랫폼을 오픈한 그해 하반기, 한선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저희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 불과한 저희가 국영방송에 나간다니 말이에요. CCTV 담당 PD 장리핑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중국 전역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특히 한선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현상을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다큐멘터리 제목은 한선 현상, 중국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였어요.
촬영은 3일에 걸쳐 진행됐는데 제가 한국 기업들과 통화하는 모습부터 고객들이 제품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까지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고객 류메이화 씨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제품을 쓰면서 느끼는 건 단순히 품질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선진국이거든요.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주는 느낌이에요. 방송이 나간 건 그해 11월이었어요. 그런데 방송 다음 날부터 정말 미친 듯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소 하루 100건 정도 주문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1000건이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서버가 다운될 뻔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안, 청두, 우한, 선양 심지어 신장 지역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고객은 CCTV에서 봤는데 정말 한국 제품만 파나요? 우리도 써보고 싶어요라고 문의하시더라고요. CCTV 해설자가 방송에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선진국입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문화적 친밀감도 높죠. 무엇보다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일주일 만에 회원수가 5만 명을 넘어섰어요. 매출은 이전의 10배로 뛰었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시청자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방송을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소비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가치 표현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저도 한국 제품만 쓰겠습니다. CCTV 다큐가 나간 이후 중국 전역에서 한국 제품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CCTV 방송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문량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저는 더 큰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생각난 게 바로 알리바바였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니까 여기와 손을 잡으면 전국적으로 한국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용기를 내서 알리바바 본사에 제휴 제안서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답장이 왔어요.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서 만난 담당자 왕젠밍 부장이 저에게 한 첫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한선 플랫폼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도 이런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왕 부장이 설명해준 데이터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한국 제품 검색량이 지난 6개월 동안 500% 증가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선과 손잡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제공해야죠. 제휴 조건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티몰의 한국관을 개설해주고 저희가 기존에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입점시켜준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마케팅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티몰 한국관이 오픈한 건 그 다음해 2월이었어요. 오픈 첫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방문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주문량도 기존의 20배로 뛰었어요. 특히 김치, 라면, 화장품 같은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방 도시에서의 반응이었어요. 간수성의 란저우에서 온 주문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드디어 우리 같은 지방에서도 정품 한국 제품을 살 수 있게 됐네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한 달 만에 티몰 한국관 회원수가 50만 명을 돌파했어요. 특히 인민일보에서 일면에 큰 기사를 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중국 소비 트렌드를 바꿨다라는 제목의 기사였거든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고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충칭에서 온 리샤오펑이라는 고객이 보낸 후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제품을 쓰면서 느끼는 건 단순히 좋은 제품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거죠. 미국처럼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고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주는 나라의 제품을 쓰는 거니까요. 6개월 만에 전국 유통망이 구축됐어요. 이제 중국 어디서든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그 젓갈 업체 사장님이 전화로
차오이 씨 덕분에 우리 매출이 10배 늘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해 하반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상무부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이 정부 고위층까지 알려진 거더라고요. 상무부 대외무역국 류칭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차오이 씨,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한국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들 말이에요. 이런 흐름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몰랐거든요. 류 국장이 설명해준 배경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도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어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문화적 친밀감이 높잖아요.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부에서 제안한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중국 전역에 도입하겠다는 거였어요. 미국산 농업 기술 대신 한국 기술을 선택하겠다는 결정이었거든요. 전국 20개 성에 한국식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5년간 1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한국 농업기술 기업들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경북 안동의 한 스마트팜 기업 김 대표님이 처음에는 중국 정부에서 우리 기술을 원한다고요? 정말인가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거든요. 공식 문서를 보여드리니까 정말 기뻐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첫 번째 시범 사업은 산둥성에서 시작됐어요. 3개월 만에 완공됐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 농법 대비 생산량이 40% 증가하고 품질도 훨씬 좋아진 거예요. 현지 농민 왕다웨이 씨가 저에게 한국 기술이 우리 농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정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중앙TV에서 특집 다큐를 제작했는데 류칭 국장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당신이 만든 건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새로운 중한 관계입니다.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1년 만에 전국 10개 성에 한국 스마트팜이 구축됐어요. 참여한 한국 기업만 50개가 넘었고 창출된 일자리도 수천 개에 달했습니다.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경제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새로운 해에 들어서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한국 제품 열풍이 이제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의 성공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었던 거죠. 베트남 호치민의 한 무역업체 대표 응웬 씨가 처음 연락을 해왔어요. 중국에서 한국 제품이 이렇게 인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베트남에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정말 진지하더라고요.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미국 제품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대안을 찾고 있었던 거죠. 태국 방콕에서 만난 사업가 수차이 씨는 한국은 아시아의 성공 모델이에요. 서구화되면서도 아시아적 가치를 잃지 않았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더욱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 한국 스마트팜이 성공했다면서요?
우리는 스마트 시티 기술이 필요해요. 단순한 제품 수입을 넘어서 기술 협력까지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요청들이 쏟아지면서 저는 한선을 아시아 전체로 확장하기로 결심했어요. 각국의 현지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한국 제품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한 거죠. 6개월 만에 동남아시아 5개국에 한선 지사가 설립됐어요. 정말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베트남 하노이의 한 대학생이 보낸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요. 한국 제품을 쓰면서 느끼는 건 단순히 좋은 제품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의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거든요. 이런 반응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외교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민간 차원에서 이런 성과를 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1년 만에 아시아 전역에 한국 제품 유통 네트워크가 구축됐어요. 참여하는 한국 기업도 500개를 넘어섰고 월 매출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주부가 SNS에 올린 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우리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화장품, 음식, 전자제품까지 모든 게 한국 제품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처음 상하이에서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제 아시아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의 희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국 물건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차오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